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와의 숙명적인 라이벌이자 중국과의 어떤 섹터별 네. 어떤 기술력 격차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뭐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어떤 자료를 인용합니까? 네, 마침 현대경제연구원에서요. 한국과 중국, 한중 수출 경제, 수출 구조 변화 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예. 이 보고서를 엊그저께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 알아보기 전에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딘지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시작을 해보죠. 네, 좀 상식적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금에 보면 현대자동차가 아니라요. 현대건설을 네. 기존에 갖고 있던 현대그룹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어디일까요? 엘리베이터 그룹 쪽이 되겠고요. 네. 하여튼 현대그룹이 설립 운영하는 민간경제연구기관이 되겠고요. 1986년 10월에요. 현대경제사회연구원으로成立되었고 98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흔히 LG경제연구원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출신인데요. 대우경제연구소와 함께 4대 민간연구소로 일단 분류되는데 지금 대우경제연구소는 그룹이 없어지면서 사라졌죠. 그리고 현재는 일반 경제산업 그리고 통일 분야까지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대그룹이니까요. 그리고 컨설팅까지 하면서 다양한 어떤 연구 그리고 조사를 발표하는 민간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라고 일단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보고서를 쓴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흥미로운데요. 최근 중국의 가격이라든가요, 비가격 경쟁력 등을 강화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위협이 되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특히 이제 위안화가 약세되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상대적 강세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황을 좀 분석해봤는데요. 대표적인 것인 원 위안화 그리고 달러 위안화가 되겠는데요. 빨간색은 원 위안화. 결국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위안화 대비. 위안화 달러는 상대적으로 위로 가는 거가 위안화 약해진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해지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위안화 대비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머리 아픈 그런 그림의 배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앞에서 가격 경쟁력과 지금 나오는 비가격 경쟁력이 문제다라고 좀 위협이 되고 있다 얘기를 해줬는데 가격 경쟁력이야 중국 싸니까 옛날에 샀었는데 다만 내가 뭔가 품질 좋은 걸 사고 싶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안 사라고 옛날에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가성비, 품질, 성능 다 괜찮아지니까 이게 정말 위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쉽게 해서 비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품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뭐 기획력이 됐건 아니면 일반적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비가격 경쟁력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기술력을 평가한 것이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것이 되겠는데요. 크게 봐서는요,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양국의 전체 기술 격차가요. 그거는 120개의 국가 전략 기술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2014년에는 1.4년의 격차가 있었는데 최근 거 2016년인데 이건 자료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발표 자료를 갖고 여기가 재가공한 건데요. 거기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걸 전체로 보면 1년이 되겠고요. 전자정보통신, 쉽게 해서 반도체 이런 거가 되겠죠? 1.5년,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되겠고요. 의료사업은 1년, 바이오는 1.5년 조금이라도 격차가 있습니다. 기계 제조 공정 1.3년이지만 에너지 자원, 극한 기술은 0.4년, 몇 달밖에 차이 안 난다는 얘기죠. 나노 소재도 0.7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대비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 이게 오히려 더 관심인데요. 전체적으로 1년이고 바이오는 1.5년 차인데요. 그게 1.7년에서 1.5년으로 격차가 0.2년 정도, 한 3, 4년 만에 줄어들었고요. 나노 소재는 불과 몇 년 전에 1.1년이었는데 0.7년, 거의 30~40%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격차가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금 당장 2018년, 2020년에 발표하면 뒤집어진 경우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아니 근데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있잖아요. 가격 경쟁력하고 비가격 경쟁력이 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고 만약에 역전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 잠깐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뭐 요즘 드론들 많이들 취미로 하시죠. 혹시 드론 날려보셨어요? 저 한 번 체험만 해봤습니다.
저는 드론하고 몇 군데 친구들이랑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네. 드론하면 DJ이랑 거 다 쓰잖아요. 그럼요. 그건 뭐 어느 나라 거 아니고 다 중국 거 쓰는 거거든요. 네, 샵도 있고 홍대 앞에 딱 샵도 있고 네. 좀 의리르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격차가 뒤져진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한국의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기술의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는 2000년에 35.8에서 2016년 좀 내려갔고요. 예. 상대적으로 중국은 32.6%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조금 극명하게 이해되실 텐데요. 여기서 보면 고위기술이 진한 파란색입니다. 조금 내려갔다 다시 쭉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고위기술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고위기술은 뭔가 4차 산업, 뭐 네. 반도체 느낌인데 네. 저는 중위기술은 또 뭘까라는 기준이 애매해서요. 그래서 저위기술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그래도 이런 게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고위기술은요. 데이터 프로세싱, 통신 장비, 화상 장비, 터빈 파워, 제약, 우주항공, 광학 설비, 카메라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나오는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중위 기술은 일반 자동차, 승용차, 오토바이, 인공섬유, 화학제품, 비료, 철강, 엔진 모터, 산업용 기계 이런 것들이 중위 기술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보통 쉽게 해서 라디오 만든다? 네, 뭐 네, 여기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저위 기술이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학생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네. 예, 학생분들 혹시 학부모님들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좀 캡처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수출 경합 지표가 지금 나왔어요. 이것도 뭔가 기준이나 뭐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죠. 수출 경합 지표라는 것은 ESI라고 하는 것인데요. 딱 1이 되면 똑같이 모든 곳에 다 경쟁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이 되면 모든 의미에서 경쟁에 무한 경쟁이 때 우리가 재미없는 건데 이것 역시 2000년에 0.331에서요. 2016년에 0.390으로 올라갔고 2002년에 최고 수준까지 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과 가까울수록 최고 좀 어려워진다는 것. 이것도 역시 그래프로 깔끔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건 말씀드렸는데 이런 건 모든 건 유엔 자료를 인용하는 겁니다. 네. 2000년에 0.331에서 0.390, 2016년 최근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0.4 이상 올라갔을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뭐 이건 큰 그림이잖아요. 네. 품목별로도 이게 뭐 구분이 됩니까?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항상 보면 8대 주요 산업 품목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시험에 딱 나오는 거거든요. 뭐 아까보다 더 크네요. 네, 8대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동차, 철강, 석유화 기계, 조선, 정밀기계, 철강 제품, IT 정밀기계 이게 딱 8가지가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요 산업 8대 품목이거든요. 예. 이게 경업도는 전체보다 아까 높죠. 아까 전체 0.3 몇이었는데요. 지금 0.5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랑 중요한 것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경쟁 관계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딱 객관적인 수치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좀 궁금한 거 몇 개만 더 꼽아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즘 보면 요즘 또 반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선이거든요. 아, 그렇죠. 조선인 건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2000년대, 2007년, 8년 이때가 0.819였는데요. 쭉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당군일의 최대 호황, 뭐 그래서 기술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0.6 바닥에서 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중국에서의 조선업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조선, 뭐 우리나라 무조건 뭐 LNG선의 탑이다 이런 얘기가 제가 지금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 후에도 가능할까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 시각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라고 해서 조선은 많은 분들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술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많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역시 남은 IT죠. IT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았다 그렇다 하지만 전체 최근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바로 반도체 때문에 그렇고 OLED 때문에 그렇거든요.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분야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전체적으로 수출량 상관없이. 늘 말씀 이건 최근 거의 방향성인데 최근에 보면 그나마 IT 쪽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는 걸 약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직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뭔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들을 모아봤을 때 어떤 네. 시사점이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런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어떤 글로벌 경기 부진 가능성 그리고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고요. 이것은 수출이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이끌고 있는 유일한 지표인데요. 조금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경쟁력으로 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고위급, 앞서 말씀드렸던 좀 중요한 쪽의 기술력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좀 좁혀지고 있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주식 비자 재테크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분명히 중국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쪽에서 중국 쪽으로 많이 가는 건 사실이겠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어떤 걸 좀 보셔야 되겠냐. 지금 현재는 뭐 기술 격차가 있지만 중국이나 뭐 베트남 하시는 분들은 당장보다는 먼 훗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그때의 성장세로 보고 매매하시잖아요. 네. 중국이나 베트남은 하루 이틀 매매하려고 전 그렇게 해서 해외 주식에서 돈 버는 분을 전 솔직히 본 적이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랑 격차가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거면서 예. 그쪽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중국 기술주 섹터랑 중국의 자동차주 섹터 이쪽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특정 섹터나 ETF 종목들인데 제가 설명이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져 있어요. 이들 주식이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이 재미없을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 새로 추가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 전에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거에 근거해서 종목이나 이런 섹터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매수의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그림은 그려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기술 격차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